자, 계리시험 대비 우편 및 금융상식 중에서 금융상식 1장에 해당되는 OX 문제 한 10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범위는 이제 환율 전까지만 한번 문제 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제 경제 주체 나오죠.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뒤에는 뭐 또 나오죠? 금융 주체 나오죠. 자, 금융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에 놓고 해외 또는 외국이 들어가지 않죠. 금융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 됩니다.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2번,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이라고 교재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면이 같다라는 거죠. 즉,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세 가지 면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생산.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요거를 팔 거 아니에요. A라는 기업이. 그럼 판매하게 되면 A 기업은 판매 수입으로 10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자, 100만 원 들어오면 요 돈을 가지고 기업은 뭐 하냐면 월급도 주고 등등의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게에게는 뭐 임금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노동 사용 대가로 임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사용 대가로 이자를 주기도 하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요? 분배라고 해요. 분배한다는 건 100만 원을 분배를 한다. 그래서 임금 주기도 하고 이자 주기도 하고 지대로 주기도 하고 이윤으로 주기도 한다면 다 분배했을 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에요. 노동자 월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 받은 걸로 또 지출하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다 지출하는 거예요. 지출도 얼마다? 토탈 100만 원 나온다. 이걸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지출 또는 분배 모두 동일하다. 이거 3면 등가의 법칙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리.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자율. 자,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익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틀렸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요. 그럼 셋 중에 뭐가 틀린 거예요? 물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요 내용이 틀렸죠. 자, 이 위험부터 보시죠. 자, 위험이 크면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그 상대방의 위험성이 커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위험이 커요. 그럼 나는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이, 특히 이제 대출금리 이런 거죠. 대출금리 요게 올라가죠. 차익기간. 자, 차익기간이 길수록, 그러면 쉽게 하면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긴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또 기간이 긴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위험이 큰 거죠. 역시 금리가 높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장기 쪽의 금리가 단기 쪽의 금리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근데 3번,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물가가 반대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봐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일정하다고 전제했을 때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더 많은 이자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했으니까 반대니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한 식 배우셨죠? 실질금리. 그래서 실질금리는 뭐에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거를 말했고,
이걸 다시 명목금리로 정리를 하게 되면 실질금리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죠. 이렇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뭐 할수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명목금리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 됩니다. 4번 금리 개념이죠. 실효금리하고 명목금리 또는 표면금리죠. 표면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금리. 그러니까 10% 주겠다. 뭐 은행 상품 가입할 때 10% 주겠다 하면 그게 표면금리예요. 근데 10%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죠. 대표적인 이자 소득세. 그럼 띄고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그림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금리가 표면금리를 말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금리는 실효금리를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보죠. 자, 수익률과 할인율 배우셨어요. 수익률과 할인율. 일단 수익률은 쉬웠죠. 싸게 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 비싸게 살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기본적 역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뭐였냐면 채권에서는 채권의 가격분의 분자가 수익이 되죠. 그래서 내가 채권을 1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뭐 수익 만약 채권을 내가 120만 원에 팔게 되면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20% 됩니다. 근데 100만 원 산 게 아니라 80만 원에 샀다면 그래서 100만 원에 팔았다면 그럼 수익이 동일하게 20만 원이지만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8분의 2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뭐하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할인율은 뭐야? 할인율. 채권의 가격을 얼마나 할인해 샀냐 아니에요? 채권의 가격이 100만 원. 근데 내가 매입가가 90만 원. 그럼 할인액은 10만 원. 할인액은 10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식에 따르면 채권 가격이 뭐하면 떨어지면 할인율은 상승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락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하셨다. 틀린 질문. 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준금리 누가 결정하죠?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소비와 투자는 증가하는 겁니다. 자,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상승하는 게 아니죠. 하락을 하는 거죠. 틀린 거죠. 그리고 금리 내리면 소비 투자 증가하니까 물가는 상승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도 지금 금리 올렸죠. 어쨌든가 0.25% 올렸어요. 퍼센트포인트.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요즘에 공공요금도로 막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금리 올렸고 그래서 6번도 틀린 질문 됩니다. 자, 단기 금융시장 배웠어요. 단기 금융시장 외워두셔야 되죠. 뭐 있죠? 콜,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 관련된 CD, 그 다음에 CP, 기여어음, RP, 환매 조건부 채권, 그 다음에 표지어음, 통화안정 증권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 금리니까 콜 금리, 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 기업 어음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었고 환매 조건부 채권을 RP라고 했죠.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고 콜 시장 뭐였어요? 금융기관 서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인 콜 시장. 대신 콜 금리는 주로 이길물, 그죠? 무슨 이길물이라고 돼 있고 하루짜리라고 그랬어요. 하루짜리. 기여어음 영어로 CP. 양도성 예금증서 CD. 저 CD 특징도 배웠죠. 양도가
자유롭다, 무기명이다, 뭐 할인 발행한다, 중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야. 9번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아까 5번 관련되죠.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8번은 맞는 지문이 되죠. 9번 교재 보시면 3대 신용평가사 있습니다. 무디스, 스탠다드&푸어스, 그 다음 어디였어요? 피치였죠. 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기본 상식입니다. KCB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용평가사예요. 그래서 9번도 틀린 지문 되죠. 10번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 금리이다. 즉 어떻게 보시면 되냐? 물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그렇죠? 실질금리가 그렇죠. 실질금리. 다시 앞에 식 배울 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물가의 상승률이라고 했었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실질은 수업 때 강조했다시피 물가와 관련이 있어요. 물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실질임금, 뭐 실질 지금 말한 금리 이런 거. 그 실질임금 똑같죠. 물가가 올라갈수록 실질임금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은 돈 가지고 얼마큼 살 수 있냐는 구매력을 나타낸다. 또는 재화수량을 나타낸다 해서 물가 올라갈수록 노동자는 손해보는 거고요. 실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가 손해보는 거냐면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본다는 거고 그게 반대겠죠. 누구는? 채무자는 이득을 보는 거죠. 역시 노동자는 뭐한다?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손해. 그래서 명목금리 말고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다는 거고 명목금리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실질이 맞고요. 실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고 있고 명목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개념 잡고 그 다음 또 계속 우편금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문제시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으시면 되게 좋고요. 이거 하면서 암기하시면 또 편해요. 그래서 계속 강의 찍어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할게요.